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드디어 인테그레이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레이션은 디퍼런시에이션과 더불어서 캘큘러스라는 과목의 양대축입니다. 양대축이라서 이제 여러분이 AB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절반을 이제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BC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거보다 내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절반은 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내용이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자, 인테그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인테그레이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인테그랄, 적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인테그랄, 적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적분하고 미분하고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분은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자, 근데 이거를 한국말 여기 이 뜻이 뭐냐면 인테그레이션, 여러분 인테그레이션 이 뜻은 뭐냐면 통합하다, 합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디퍼런시에이션은 잘게 쪼개다 그런 뜻이 있었잖아요. 한국말로 보면 이게 적자, 이 적이라는 녀석이 쌓다는 적이 한자어로 생각하면 쌓다는 데 쌓을 적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미라는 거는 이게 좀 미세하다의 그 미자 해서 미세하게 잘게 쪼갠다 그런 뜻이죠. 미세하게 잘게 쪼갠다. 근데 얘는 이 잘게 쪼개는 것들을 다시 합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얘는 잘게 쪼개는 거, 얘는 다시 합치는 거. 그래서 얘랑은 계산 과정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 계산을 반대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미분과 적분은 반대다. 일단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처음에 설명할 때 설명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테그랄의 개념 했을 때, 인테그랄이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 있고, 그 다음에 데피니트 인테그랄이 있어요. 데피니트 인테그랄. 인데피니트 인테그랄과 데피니트 인테그랄은 완전히 원래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은 뭐냐면 안티데리비티브. 안티데리비티브가 뭐냐면요, 이거 말 그대로 데리비티브의 반대. 데리비티브의 반대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이 x 스퀘어드라는 펑션이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2x잖아요. 얘를 이렇게 우리가 미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미분된 요 함수를 원래대로 미분되기 전에 함수로 만들고 싶어.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지금 얘를 이렇게 만든 거는 디퍼런시에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디퍼런시에이션인데, 이 디퍼런시에이션 된 거를 원래 펑션, 그 원래 펑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미티브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요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함수 프리미티브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함수로 만드는 그 과정을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고, 이 원래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안티 데리비티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펑션, 이 2x라는 펑션을 우리가 만약에 fx라고 했을 때, 이 fx라는 펑션의 미분하기 전에 펑션을 구하는 과정. 그래, 미분하기 전에 미분하는 걸 거꾸로 해가지고 그 원래 미분하기 전에 펑션을 구하는 거. 그 펑션을 걔를 뭐라고 그러냐면 안티 데리비티브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개념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미분을 거꾸로 한 거야,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해서 원래 미분하기 전에 그 펑션을 구해내는 거. 그걸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부르고,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요 녀석을 안티 데리비티브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인테그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냥 이렇게 됐으면 인테그랄. 그래서 이 녀석 여기다 이제 dx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어떤 펑션의 인테그랄을 구한다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얘가 미분되기 전에 원래 펑션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원래 펑션을 대문자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이 녀석을 안티 데리비티브라고 부른다. 혹은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요 계산하는 거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또 이제 해볼 건데, 자, 그러면은 요 뜻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f 프라임 x가 당연히 fx겠죠.
이 뜻이 뭐냐면은 fx라는 펑션이 있고 요거 인테그랄을 구한다는 얘기는 indefinite 인테그랄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미분하기 전에 원래 펑션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따라서 f 요거 대문자 f 프라임 x는 fx가 된다는 얘기. 이 얘기가 이제 이 얘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책에 적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티드리브티브가 뭐냐? fx의 안티드리브티브라는 거는 fx를 미분하기 그러니까 어떤 펑션이 원래 있었는데 걔를 미분했더니 fx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기 전에 원래 펑션 그 녀석을 안티드리브티브라고 부른다. 이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일단 안티드리브티브가 이런 개념이고 그 안티드리브티브의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또 알아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데피니트 인테그랄은 뭐냐 그러면 데피니트 인테그랄은 얘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 다른 말로 안티드리브티브라고 부르는 건데 안티드리브티브는 원래 미분하기 전에 원래 펑션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얘는 그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데피니트 인테그랄은 우리가 여러분 프리칼에서 에리어 언더 더 커브 구하는 거 에리어 언더 더 커브 프리칼에서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펑션이 있는데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부터 뭐 A부터 B까지 요 넓이를 구하는 거 해가지고 뭐 구간을 뭐 n등분 해가지고 그래서 요 델타 x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리만섬 방법을 이용해서 뭐 레프트 리만섬, 라이트 리만섬 이런 리만섬 방법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 시그마 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프리칼에서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안 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안 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자 이 에리어 언더 더 커브 구하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데피니트 인테그랄이에요. 에리어 언더 더 커브. 이 에리어 언더 더 커브 우리가 프리칼큘러에서 대략 배웠던 내용을 이제 데피니트 인테그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펑션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어떤 펑션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걔를 데피니트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피니트 인테그랄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프리칼까지는 무슨 리만섬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구했는데 이거를 인테그레이션 계산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훨씬 쉽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제 그래 배울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인테그랄이라는 게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다른 말로 안티드리브티브라고 이제 부른다. 그래서 안티드리브티브는 얘랑은 일단은 관계 없어요. 이 넓이 구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고 걔는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피니트 인테그랄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에리어 언더 더 커브 구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에리어 구하는 거다. 에리어인데 어떤 펑션의 그래프와 x-액시스 어떤 인터벌에서 어떤 펑션과 x-액시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돼요. 데피니트 인테그랄은. 그래서 데피니트 인테그랄과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은 일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은 완전히 원래는 다른 개념이고 이 두 개를 일단은 인테그랄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완전히 다른 두 개가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우리 목차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일단은 2번이랑 3번은 일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인테그랄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 4번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는 것을 통해서 2번하고 3번이 이렇게 서로 엮이게 돼요. 이제 그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이렇게만 일단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테그랄이 뭔지 정리해봤고 여기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그거죠. 여기 이제 fx가 있고 인터벌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요 커브로 둘러싸인 넓이 이 부분 이거는 이제 구하는 게 데피니트 인테그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간을 잘게 쪼개가지고 리만섬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구했는데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리만섬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여러분 프리칼에서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이제 나중에. 자 그렇고 나중에 뭐 여러 번 할 테지만 요 노테이션 잠깐만 설명해 줘야겠네요. 자, 이 노테이션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데피니트 인테그랄 나중에 배우는 과정에서 다 설명드릴 건데 인테그레이션 자 그냥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티드리브티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A, B 이렇게 적혀 있으면 X의 인터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혀 있는 애는 데피니트 인테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 dx 이렇게 적혀 있으면 fx가 이렇게 있는데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는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definite integral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수학적으로 얘를 이제 계산하게 되시면 이쪽 부분, 이게 지금 커브가 x축 밑으로 들어간 부분은 이 y 값이 이 fx 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은 구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쪽 부분도 구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랑 세 개를 더한 값을 구하면 이 플러스에서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 마이너스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에리어를 구하라는 만약에 문제가 나중에 나오면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처리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에리어 구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오늘은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데피닛 인테그랄이 이런 거다. 에리어 언더 더 커브를 구하는 것이 데피닛 인테그랄이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 A, B 이런 식으로 여기 붙어 있으면 얘는 데피닛 인테그랄이다. 그래서 x가 x의 구간 A부터 B까지 사이에 f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의 개념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자세한 거는 각각 파트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안티드리브티브를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안티드리브티브가 다른 말로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f의 안티드리브티브가 이제 대문자 f라고 했을 때요. 당연히 이제 이런 관계가 있겠죠. fx를 미분하기 전에 원래 녀석이 f라고 했으니까 그걸 안티드리브티브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f를 미분했을 때 이 대문자 f를 미분했을 때 f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f의 안티드리브티브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기 전엔 f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fx dx라. 자, 이 뜻은 fx의 안티드리브티브를 구하라. 이런 뜻인데 얘 대문자 fx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요거를 더 자세하게 이제 정확하게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fx라는 게 2x라는 게 있어요. fx가 이제 2x라고 주어졌는데 대문자 fx 즉 안티드리브티브를 구해보래요. 안티드리브티브를 이제 구해보랍니다. 자, 그러면요, 요게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단 요거 보기 전에 그냥 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fx가 2x인데 안티드리브티브를 한번 구해보래요. 대문자 fx.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 안티드리브티브라는 거는 얘를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어떤 펑션을 미분했을 때 2x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딱 생각나는 게 x의 스퀘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분?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스퀘어드 마이너스 1을 미분해도 얘가 되죠. 그래서 fx가 될 수 있는 게 x 스퀘어드도 있고 x 스퀘어드 마이너스 1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x 스퀘어드 마이너스 2도 되고 x 스퀘어드 플러스 1도 되고, 그렇죠. 이 부분에 수많은 컨스턴트가 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fx가 2x인데 안티드리브티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x 스퀘어드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x 스퀘어드에다가 이제 플러스 c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요거 붙여주는 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빼트리면 이제 나중에 FRQ에서 이것 때문에 점수 안 나옵니다. 얘를 왜 붙여줘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일단은 fx가 나와 있고 안티드리브티브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원래 펑션이 뭔지를 몰라요. 원래 펑션이 뭔지 모르고 미분하기 전에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기 전에 펑션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이쪽 부분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부분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대문자 C로 해가지고 여기는 컨스턴트다. 근데 어떤 컨스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컨스턴트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확한 안티드리브티브 표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C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런 각각의 것들을 뭐 파티큘러 안티드리브티브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적어준 거, 이렇게 일반적인 형식으로 적어준 거를 제너럴 안티드리브티브라고 부르는데, 뭐 요거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요 C 적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노테이션 for antiderivat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한 거죠. 자,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되어 있으면 뜻이 뭐다? 그냥 요 표시만 되어 있으면 fx의 안티드리브티브를 구해주세요. 즉 미분하기 전에 원래 펑션을 구해주세요. 얘를 대문자 fx라고 표시하고
여기다 플러스 C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노테이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대문자 fx를 fx의 안티드리브티브라고 부르고, 이 C를 Constant of Integration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여러분 용어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Constant of Integration 붙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계산 연습을 계속 해보시겠지만, 계산 연습하실 때 이거 반드시 C 저거 빼뜨리시면 안 돼요. FRQ에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배우는 내용 중에서 FRQ에 맨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5점짜리, 6점짜리 배점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 C를 안 적어주면 나머지 내용을 다 잘 적어도 최대 2점밖에 안 줍니다.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 안 써주면 여러분 틀리기 때문에 처음 배우실 때부터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뮬라. 이거 하기 싫은 포뮬라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포뮬라 공부하기 전에 간단한 예제 한번 보고서 포뮬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여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 인테그레이션. 자, 얘를 이 녀석의 인테그레이션, 즉 인데피니트 인테그랄, 안티드리비티브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펑션을 미분했을 때 얘가 됐는데 미분하기 전에 그 원래 펑션을 구해라. 대문자 fx, 얘를 fx라고 하면 대문자 fx를 구하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공식을 먼저 공부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를 미분했을 때 제가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원래 펑션인데 얘를 미분했다는 얘기는 여기 이 위에 이제 4라는 숫자가 하나 줄어들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대문자 fx에서 여기 이 윗부분에 여기는 5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뭔가 여기 앞에 이제 뭐가 있는지는 지금 몰라요.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우리가 5가 앞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x에 여기 4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럼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됐을까? 여러분, 1/5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생각을 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대문자 fx 안티드리브티브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이지만 이게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플러스 1000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애초에 요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미분하면은 그게 x의 4가 된다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x의 4의 안티드리브티브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이 부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C를 여기 빠뜨리지 말고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쉬운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서 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자들이 친절하게 공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 공식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자, 이 공식인데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x의 n 이렇게 돼 있을 때 x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밑으로 내린 거.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자, 요걸 구할 때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일일이 생각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자, 요 2라는 녀석을 요거를 하나를 더해 줍니다.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 줘요. 그럼 3이 되겠죠. 하나를 더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해 준 거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돼. 이 공식의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적분이라는 거는, 인테그랄은 계산하는 게 미분의 반대라고 그랬죠.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미분에서는 이런 형태를 미분했을 때 우리가 얘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n을 내린 다음에 여기 하나를 빼줬죠.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미분은 얘를 내리고 하나를 빼줬는데, 적분은요, 얘를 일단 내리기 전에 하나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 더하고 밑으로 내리기, 하나 더하고 밑으로 내리기, 하나 더하고 뭐라고 밑으로 내리기, 하나 더하고 밑으로 내리기. 그래서 적분은 하나 더하고 이 더한 걸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기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풀어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x 큐브드 dx, 2x 큐브드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 녀석이
안티 드리비티브를 구해라 하면 자 2라는 녀석은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2하고 fx, dx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인테그레이션의 인테그랄의 성질인데 이 2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미분할 때도 그랬죠. 2를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어서 자 요거는 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기 배운 대로 일단 얘를 하나를 더해 3 더하기 1, 4 더하고 요거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줘 아래로. 그다음 여기 2 곱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c 하면 2 플러스 c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쉽죠? 그래서 자, 이 공식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저건 뭐 외울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 더 하고 밑으로 내린다. 하나 더 하고 밑으로 내린다. 적분은 하나 더 하고 밑으로 내린다. 적분은 하나 더 하고 밑으로 내린다. 미분은 하나 뺐잖아요. 내린 다음에 하나 뺐잖아요. 적분은 하나 더 하고 걔를 그대로 그냥 밑으로 내려준다. 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사실은 이거에서 파생된 녀석들인데 파생된 녀석들이라서 뭐 외울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레이션 k가 어떤 상수겠죠. 여기에만 3 이렇게 돼 있어. 3dx 라고 돼 있다 그러면 자, 이 3라는 거를 이게 3 곱하기 x에 여기 0 이렇게 써도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 공식을 그대로 이제 써먹으면 자, 이거 3 곱하기 자, 여기 1x 여기다 1 더하고 1을 그대로 내린 거. 플러스 c. 그래서 3x 플러스 c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분하면은 3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거 보시면 k라는 상수가 있는데 걔의 안티 디퍼런시에이션 안티 드리비티브를 구하면 kx 플러스 c겠죠. 당연히 이건 뭐 공식으로 암기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1 오버 루트 x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잘 나와서 이거 적분하는 이런 계산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면 좋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사실은 이거 암기할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왜냐면 이거 보시면 이게 1 오버 x 1 오버 2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 인테그레이션 x의 마이너스 1 오버 2 dx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 공식 그대로 쓰면 자 여기다가 하나 더해 1을 더하는 거니까 x의 1 오버 2가 되겠고 이 1 오버 2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 여기 플러스 c 하면 이 1 오버 2 위로 올리면은 이게 2 곱하기 x의 1 오버 2 플러스 c가 되고 이 1 오버 2가 이제 루트 x니까 2 루트 x 플러스 c가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데 워낙에 잘 나오니까 얘는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신 분은 굳이 안 외워도 되고 충분히 뭐 외울 내가 좀 암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계산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 다 제가 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자 요거 하나 같이 풀어보시면 얘는 어렵지 않아요. 인테그레이션 계산은 자 요거는 다시 쓰면은 x 마이너스 2의 dx죠. 자 그러면 인테그레이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더 하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줘. 하나 더 마이너스 2에서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1. 얘를 그대로 밑으로 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오버 x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을 제대로 구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안티드리비티브를 제대로 구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요 구한 결과를 얘를 미분을 해봐. 얘를 미분해봐서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얘 미분하면 얘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거 미분하면 쟤 나오죠. 그래서 적분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은 돼요. 어려운 문제 풀 때 내가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 이 답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거꾸로 다시 얘를 미분해보면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미분을 해서 제가 나오면 내가 계산을 잘 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루트 x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 자, 루트 x는 얘 다시 쓰면은 x의 1 오버 2니까. 자,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더 하고 그대로 걔를 내려. x 하나 더해. 1 오버 2에서 하나 더하면은 3 오버 2. 얘를 그대로 내면 3 오버 2 플러스 c. 자, 얘를 이제 위로 올릴게요. 쟤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고 곱하기 x에 3 over 2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아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3하고 2가 여기 3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안 어렵죠. 쉽죠. 자, 요거 4번하고 5번은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데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네. 요거 자 인테그레이션에 우리 아까 전에 인테그레이션 a 곱하기 뭐 fx dx 이렇게 돼 있으면 요 a는 앞으로 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성질 배우는데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랄 요거는 뭐 인테그레이션을 해도 되고 보통 인테그랄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인테그랄 이렇게 부르세요. 인테그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얘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얘를 이렇게 좀 줄이시면 얘를 이렇게 요 끝을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S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썸의 약세 썸으로 명해요. 썸. 얘가 다 더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다 더한다는 뜻인지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건데 얘가 이제 썸을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어쨌든 얘를 인테그랄. 지금 뭐 설명드리려고 하면 이 성질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fx 플러스 gx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dx 이렇게 있으면 얘는 두 개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요거는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할 겁니다. 계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지금 일단 말씀드려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fx 곱하기 gx 이렇게 돼 있어. 곱하기 나오고 나누기의 경우에는 얘를 맘대로 쪼개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맘대로 쪼개가지고 fx dx 구하고 여기다 곱하기 인테그레이션 gx dx 이렇게 곱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나누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쪼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일단 알아두시고. 다시 자 그럼 이거를 구할 때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인테그레이션 4x 큐브드 dx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구하는 건 쉽죠. 저건 파이 x겠죠. 파이 x 플러스 c 플러스 인테그랄이 아니고 바로 이제 구해야 되죠. 4 곱하기 요거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리고 플러스 c.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랑 4 없애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요런 애들을 풀 때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상수랑 상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더하면 어차피 상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고 이 c라는 거는 무슨 값인지도 모르는 어떤 c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 개를 적으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고 5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답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공식 보도록 합시다. 자, 공식 여러분 이제 체크 보시면 이 공식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식들은 특별히 많이 할 건 없는 게 이 적분이란 게 안티드리브티브란 게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미분 공식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미분 공식 다 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공식만 외우고 그럴 건 없이 그냥 연습만 좀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거. 자, 우리 예전에 ln 절대값 x 미분하면 1 over x라는 거 배웠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적어놨냐면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적분한 거, 이 녀석의 안티드리브티브는 얘가 되겠네 라는 거를 표시해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인테그레이션 1 over x 1 over x라는 거를 적분한 걸 구해라 하면 미분한 거 거꾸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분하기 전에가 뭐였을까? 얘를 미분하기 전에가 뭐였을까? ln x였죠? ln x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다가는. 요거는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1 over x라고 돼 있을 때는 이 1 over x라는 펑션이 x가 x 이퀄 0만 빼고서는 올리얼 넘버죠. 도메인이. 근데 여러분 ln x에서 근데 이제 여기다 ln x 플러스 c 해버리면 요 x라는 녀석은 여기 ln x에서 이 x라는 녀석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줘야지 이게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의미는 여러분 정확히 이해 못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over x를 적분했을 때 ln 절대값 x 플러스 c가 된다는 거. 자, 요거 여러분 굉장히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여기 반드시 요거 절대값 빼뜨리시면 안 돼요. 이거 아까 제가 그 설명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설명드리면 만약에 그냥 1 over x라는 펑션이라고 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잖아요. x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이게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기 절대값이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의 x 미분했을 때 2의 x가 됐죠. 자, 그럼 이거 뭐 외울 거 전혀 없네. 그냥 2의 x를 적분하면 2의 x가 되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쉽죠. 근데 얘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은 외울 게 전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절대값 붙는 것만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되고 얘는 전혀 외울 거 없죠.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암기를 잘 안 해가지고. 얘는 좀 헷갈리는 게 문제에서 바로 하나 이그젠플 하나 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인테그레이션 2의 x 이렇게 나오면 뭐 2 곱하기 2x 이렇게 나오면 얘는 쉽잖아요. 2 곱하기 그냥 2의 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인테그랄 뭐 2의 x dx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뭘까 이거 많이 틀려요. 은근히 이 공식 안 외워가지고 얘는 2의 x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ln2 여기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c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맞추려면 이 공식을 여러분 반드시 좀 암기하셔야 돼요. 얘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밑에 lna가 붙어야 된다는 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적어왔는데 어떤 녀석을 미분을 해야지 ax가 될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미분해야지 ax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암기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시험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얘를 미분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쿼션투를 들어가야 되죠. 그럼 ax를 미분하면은 ax 곱하기 lna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지 않은 거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빼기 ax에다가 lna 미분하면 lna라는 녀석은 상수겠죠. a가 상수니까. 그럼 여기 곱하기 0이니까 이 뒷부분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아래가 lna의 스퀘어도 이렇게 되면 자, 요 lna 스퀘어도 요거랑 요거 다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남는 게 ax가 되니까 아하 ax를 미분한 어떤 펑션은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ax가 나오는 어떤 펑션은 얘라는 거예요. 얘.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고 로그 관련된 내용 공식 받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내용 나오는데 저기는 뭐 진짜 여기는 하나도 외울 게 없고 다 똑같아요. 보세요.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잖아요. 자, 그러면 인테그레이션 코사인 x는 당연히 사인 x겠죠. 이제 플러스 c만 적어주면 되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얘는 외울 거 전혀 없어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 근데 이제 요건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인테그레이션 사인 x dx를 구하라고 해. 사인 x 그러니까 어떤 녀석을 미분해야지 사인 x가 나올 거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코사인 x겠지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왜 그래요? 그냥 코사인 x를 미분한 거는 그냥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미분한 녀석 그러니까 어떤 녀석을 미분해야지 사인 x가 나올 거라 생각했을 때는 걔는 마이너스 코사인 x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붙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요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 또 똑같죠. 탄젠트 x를 미분하면은 탄식이 우리가 했었죠. 시컨트 스퀘어드 x가 나왔는데 그럼 시컨트 스퀘어드 x를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나오겠죠. 뭐 거꾸로니까. 그래서 얘도 외울 거 없고 자, 요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원래 코탄젠트 x를 미분했을 때 코가 타면 코가 시컴이죠. 코시컨트 스퀘어드 x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스퀘어드 x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코시컨트 스퀘어드 x를 적분하라 했으면 이건 뭐가 될까 생각해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코탄젠트 x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공식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시커먼 석탄, 시컨트 x 미분하면은 시커먼 석탄 나온다는 거 우리 배웠고. 자, 그러면 석탄을 적분하면 시커먼 x가 나오겠죠. 당연히 시컨트 x가. 이게 똑같고. 그다음에 얘도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만 묻는다는 거. 그렇죠?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나왔잖아요. 근데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를 미분을 해야 그때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가 나올 테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요거는 틀릴 게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 사인 코사인 이 부분은 공식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 붙는 녀석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가 언제 붙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앞에 C일 때, 요 앞에 C가 있을 때, 요 앞에 C가 있을 때 마이너스 붙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 몇 번만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똑같아요. 그냥 아크탄젠트 아크사인 요거 여러분 암기 잘 하셨죠? 아크탄젠트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아크사인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얘는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얘를 적분하면 당연히 아크탄젠트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을 적분하면 아크사인이 될 것이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특별히 암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앞에서 한 공식을 그대로 써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굳이 하나 암기하실 공식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붙이는 거를 주의하시는 거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1번 풀었고 2번 풀었고 3번 풀었고 4번까지 다 풀었죠. 5번 풀어보시고 5번, 6번 뒤에 문제 다 풀어보신 다음에 한번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아니다.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풀죠. 우리 아까 전에 5번은 그냥 여러분 해보세요. 그 다음에 6번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해보시고 뒤에 다 보시면 될 거고. 자, 7번 한번 해보세요. 7번. 7번 같은 패턴 유형은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분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리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푸는 학생들이 있냐면 이렇게 풀어. 자, 요거를 따로 구하고 얘를 막 얘로 막 나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요거랑 이렇게 나눠. 자, 그러면 요렇게 나누면은 걔는 2의 x를 2의 x로 나눈 거니까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를 생각하시면은 걔는 2의 2x를 2의 x로 나눈 거니까 뭐가 나와요? 2의 x가 나오죠. 1-2의 x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테그레이션 요거는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걸 구해 보시면 그냥 얘를 이제 얘랑 쪼개서 이제 구하는 건데 그냥 바로 한꺼번에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적분하면 x가 나오겠죠. x. 그다음에 2의 x 적분하면은 2의 x죠. 그럼 마이너스 2의 x. 그다음에 우리가 c라는 녀석은 원래 여기서도 c가 한번 나오고 여기서도 c가 한번 나올 텐데 그냥 한 번만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c 이렇게. 얘가 답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 중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쪼갤 수 있는 애들은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패턴이 하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이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쪼갠 거는 루트 x 오버 x가 되면 루트 x 오버 x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x의 1 오버 2 요거를 x의 1 이렇게 나눈 거니까 x의 마이너스 1 오버 2가 되겠죠. 그럼 x의 마이너스 1 오버 2.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1 오버 x니까 1 오버 x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쪼개가지고 원래 해가지고 다 더해주는 건데 그냥 바로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 오버 2에다가 1 더한 다음에 그대로 내린다. 자, 그럼 x에 1 오버 2 하고 저 1 오버 2를 그대로 내린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뭐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 더해가지고 얘는 내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요거 x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적분하셔야 되는데, 봐봐. 자, 요거를 우리 학생들이 처음 풀 때 1 더하고 내리면 되지. 자, 1을 더해봤더니 x에 0이 됐네. 아, 0을 내리면 0이네. 이거 뭐야 그럼 이거? undefined네 이거. 선생님 이건 답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따로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가 있어요 공식이? 얘는 1 over x잖아요. 1 over x. 1 over x.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은 하나 더해서 내리고 요걸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따로 공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하고 이제 플러스 c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는 정리해 주시면은 뭐 요거는 정리만 해주시면은 2 루트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8번 이렇게 풀었고, 그래서 7번, 8번 문제 유형이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프랙션 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이런 패턴의 문제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공식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공식 아직 이제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공식 계속 보면서 연습을 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9번, 1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답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꼭.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 11번은 실제 이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이거를 공식을 안 외워가지고 2의 x는 아까 말씀드린 2의 x는 다 공식을 외웠는데 인테그레이션 ax 공식을 우리 학생들이 잘 안 외워요. 이걸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많이 틀렸는데 얘는 뭐라고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얘는 ax 밑에 반드시 ln a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자, 풀면 자 요거 하시면 3의 x의 밑에 ln a가 이제 a가 3이니까 ln 3 플러스 자 2의 2파이 요거 상수죠 상수.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이 상수죠 상수니까 저거는 그냥 2의 2파이에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스 c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공식을 이제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안티드리브티브를 구하는 기본 공식을 배웠고 이 기본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복잡한 계산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 할 때 계산할 때 기본 공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한 게 체인룰 막 이런 거로 좀 복잡한 계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인테그랄도 기본 공식을 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계산에다가 이제 조금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어쨌든 공식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을 위해서는 공식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